이 우리나라 말 가운데 철이 들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 또는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면 머리가 하얀 부모님을 보면 세월이 지나면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희도록 애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머리가 희다, 이거 보고 머리가 희다를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희도록 우리를 위해서 애썼으니까 어떻게 보답을 할까? 다시 말하면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 그것이 바로 철이 들답니다. 예. 또 세상에 이끌려서 마냥 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여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여기저기 재밌다고 놀러다니고 재밌어 죽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이고, 세상이야 재미있든 재미없든 간에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며 또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비법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심정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가 아니라 거의 못합니다. 이건 뭐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런 게 들면 철이 드는 건데, 이 심정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철이 덜 든 거예요. 예. 이 철이 덜 들면 이렇게 현실과 심정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별로 큰 실수도 아닌데 뭐 어떻게 잘못했다고 해서 검찰청에 불려갔을 때, 검찰청에 불려갈 수 있죠. 옛날에 불려갔을 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한테 잘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높은 사람이 부탁을 해요. 이렇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 잘 조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 검사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풀어줘라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해요. 그런 말은 안 하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잘 조사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담당 검사가 알아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잘 조사하라는 숨은 뜻은, 말은 잘 조사하라지만 그 숨은 뜻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풀어주라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담당 검사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직위 높은 상관은 그 담당 검사를 배려하지 않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안 봐주면 나도 너를 봐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언중에 은연중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말은 잘 조사하라는 것이지만 뜻은 풀어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리 판단 또한 현실을 바로 알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담당 검사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또 담당 검사가 잘 조사하라 그랬지 하고 조사만 잘하고 그냥 묶어두면은, 그럼 그 사람은 다음번에서는 승진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이 며칠 전에, 좀 지난주입니다만은 며칠 전에 법무부 장관 집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검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침 9시경에. 그랬더니 그 법무부 장관 그 부인이 겁이 난다고 하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섭다고. 그때 장관은 담당 검사를 바꾸라며 지금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차분하게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변호사도 있었어요. 변호사가 대동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른 담당 검사를 바꿔가지고 내가 장관인데 우리 와이프 좀 잘 좀 부탁합니다. 빨리빨리 조사해 주세요. 하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물론 집안에는 담당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검사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잘 부탁해달라, 빨리 끝내달라,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부탁했더니 잘 조사해달라, 이 얘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죠. 네.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이 검사한테 부탁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감독하는지 두고 봐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국이라고 하는 장관은, 저 사람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국이 내 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조국하고 우리 조국하고 틀려요. 저 조국이라는 사람이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며, 내가 너를 그냥 뭐 안 봐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조국 씨의 심정은 사실이었든지 아니었든지 저 사람은 철이 덜 든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검사한테 얘기할 게 아니죠. 여보,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 좀 바꿔봐요.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변호사가 전해주면 괜찮아요. 본인이 나는 장관이요, 우리 와이프 좀 잘 봐주시오 라고 말했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본인은 또 아니라고 또 자꾸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쓸데없는 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좀 어딘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철이 든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전화는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변호사를 통해 의사 전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직속 상관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변호사한테 이런 거니까 잘 좀 부탁하게 좀 전해주시오 이랬으면 괜찮은데, 직접 상관이 잘 부탁합니다, 부탁 안 들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조국은 자꾸 이런 일로다가 변명하고 자기 결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장할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이 들었으면 주장할 일을 안 해야지요. 근데 꼭 저질러 놓고 자꾸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결백하다고 하면서 자꾸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뭐 유치원도 아니고. 자신의 심정보다 벌어질 현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 저런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위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더라도 현실을 위해 자신의 심정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철이 든 사람은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자기 심정을 자제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저 조국이라는 사람은
전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사립 판단입니다. 조국이가 직접 전화 안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그냥 말든가 하는 게 올바른 사립 판단입니다. 남들도 다 수색영장 나오면 다 하는데 왜 어떻게 자기 마누라만 더 그렇게 가엾고 다른 사람 옆에는 안 가요? 응? 그거 뭐 그리 자기 마누라가 뭐 드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저 사람은 너무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 사랑합니까? 저렇게는 하지 마세요. 일반인들도 이와 같은 사립 판단을 할 줄 아는데 법무부 장관이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보지 않아도 어떨지 뻔한 것입니다. 그는 드러나지 않은 현실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즉 공부는 뭐 잘해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철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밥을 먹지 말고 쇠를 먹어야 돼요. 철이 들려면은 쇠나 이런 걸 먹으면 철이 좀 들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은 학생 시절부터 사회주의에 빠져 사회주의를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이론을 접목시키겠다고 합니다. 쟤는 또 사회주의도 뭔지 모르고 민주주의도 뭔지 모르는 애예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말은 모두 현실이 아닌 이상주의입니다. 그거 이상 얘기예요. 이상. 살아가는데 뭐 사회주의, 정공산주의 이게 사실은 없어요. 그냥 유토피아적인 말이에요. 저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가능해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생각으로는 가장 평등하고 또 불만이 없는 제도처럼 보입니다. 공산주의가. 뭐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빛 좋은 개살구처럼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등학생하고 어른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아니 초등학생하고 어른하고는 다른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같은 어른이라도 그 실력은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실력이고 어떤 사람은 어른처럼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조국이하고 누구라 그럴까? 하여튼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렇게 얼빵 같은 친구하고 그래도 뭐가 뭔지 사리 판단하는 사람하고는 틀리는 거죠. 저 친구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서 같이 나누면 안 되죠. 저런 얼빵은. 예. 그래서 초등학생하고 어른하고 실력이 천차만별이듯이 어른들 중에서도 초등학생 실력이 있고 어른 실력이 있고 실력이 천차만별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조국은 머리가 나쁘거나 사리 판단이 안 되는 멍청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난 누군지 몰라요. 알지만 난 모른다고 말해요. 네,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또한 수준이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데도 무릅쓰고
그래서 성격이 원래 그래요. 끝까지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저 봐요. 이렇게 자기 심정만 믿고 돌아올 현실을 모르는 머리를 갈머리라고 합니다. 자기 심정만 믿고 나는 그냥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고 그게 돌아오는 게 뭐가 돌아오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머리를 갈머리라고 합니다. 갈머리. 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를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현실로 돌아올 것을 모르고 하는 그런 머리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말한다. 좋은 남편이면 틀림없지만 그렇게 말하면 본인한테는 그게 직권남용으로 돌아온다는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머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갈머리예요. 그냥 뜻만 있고 뭐가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거의 다 망가졌어요. 지금 어디 가면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창피할 지경이에요. 매맞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어디 외국 나가서. 본인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을 모르고 자기 심정만 알면 본인의 순수한 마음은 이렇게 엉뚱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갈머리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돌아올 결실을 모르고 자칭이에요. 본인이 순수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바보 같은 거고 자칭 순수한 마음을 쓰는 머리를 갈머리라고 합니다. 네. 월급이 부족하시죠? 월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최저임금제를 올려놓으면 저 사람이 잘 살아있죠. 그게 갈머리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장님들이 다 어떡하겠어요. 너 줄 돈 없다. 로봇으로 체인지하겠다. 나가라. 다 쫓겨났어요. 이게 갈머리입니다. 이게. 눈앞에 것만 바라보고 뭐가 돌아올 줄 모르고 하는 머리가 갈머리예요. 돌아올 현실은 모르고 자기 심정만 믿고 저지르는 머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심정만 고집할 뿐 현실에 대한 사리 판단이 전혀 없는 머리인 것입니다. 이게 갈머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갈머리들의 특징은, 왜냐면 자기 심정은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뻔뻔해요. 조국이도 얼마나 뻔뻔해요. 자신의 사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모르고 자신의 진심으로 하였다는 떳떳함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진심밖에 모르니까 떳떳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 내 창피할 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인지 몰라 뻔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알아야지 뻔뻔하지 뭐가 내가 잘못했는지. 난 지금 솔직하게 아내가 불쌍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뻔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과 또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또한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그것이 현실에 나타납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은 잘못 없다 그러는데 그것이 직권남용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은 왜 직권남용이 나타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인간들이 지금 정치를 한다고 앉았으니 나라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은 덜 뭐라고 하고 싶어요. 난 저 사람들을 뽑은 사람들을 난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저런 거 모르고 뽑았어요 저거. 참. 이 말은 잘못된 결과를 보고도 그 시작이 왜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바보죠, 바보. 바보가 바보인 줄 알면 바보가 아니죠. 저런 걸 나라를 맡겨놓고 뽑았으니 국민들이 바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대로 현실을 위해
자기 심정을 위해가 아니에요. 현실을 위해 자신의 심정을 자제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심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런 갈머리들은 자기 심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떳떳하게 뻔뻔하게 해요. 그러나 현실을 위해 자신의 심정을 자제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현실을 위해서 와이프한테 그렇게 검수한테 말해주고 싶지만 그걸 자제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은 항상 원하는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제하고 현실을 위해서 하면은 현실은 항상 본인이 원하는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되는 머리를 올머리라고 합니다. 결과가 온다 이거예요. 현실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올머리예요. 저건 갈머리예요. 아까 조국이 하는 머리는. 조국이하고 저 지금 머리 맞잡고 하는 사람 저 갈머리예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실행하는 사리 판단을 지혜라고 합니다. 갈머리는, 이 갈머리라는 것들은 원하는 결과, 우리 마누라가 아프니까 잘 봐주세요 하는 결과를 향해서 가지만 갈머리는 결과를 향해서 가요. 그런데 올머리는 그 결과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결과를 현실에 끌어들여요. 그게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갈머리는 가요. 그래서 현실에는 이상한 게 나타나요.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머리와 행실을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것, 그리고 그 머리와 행실, 그것이 바로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은 그렇게 쉽게 드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 몸 밖의 세계를 보고 듣고 그렇게 해서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게 지식이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듣고 보고 알면은 그게 지식이 돼요. 그래서 몸 밖의 세계를 보고 듣는 지식과 그 지식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안에 뭔가 들었으니까 들은 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들었으면 생각할 게 없어요. 이렇게 지식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는 못해도 마음이 끌리는 대로 느끼거나 아니면 행동을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정신작용과 행동하는 영혼이라는 정신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뜻을 세우는 법입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영혼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식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의식이라고 하고, 의식은 없지만 느껴, 직접 느끼고 아니면 행동을 해, 이런 것은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영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자신의 뜻을 세상에 내보내고 또 그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뜻을 세워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자의식으로 해요. 자의식으로 하다 보면 뭘 한다고 잊어버려요. 또 그걸 하다 말고 흐지부지 끝나요. 그러나 영혼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해야지 하면은 그걸 하고, 또 영혼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현실에 끌어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근데 영혼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가 힘든 거고 뜻을 세우기조차 힘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자의식의 중심을 자아, 즉 에고라고 합니다. 자의식의 중심을 에고, 그리고 영혼의 중심을, 영혼도 그 중심이 있어요. 핵심. 그 중심을 혼백이라고 합니다. 혼백. 아셨죠? 그 여러분들이 죽으면 혼백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는 끌어당기는 힘의 중심, 또 영혼은, 혼백은 뻗어나가는 힘의 중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아는 끌어당기는 힘의 중심이 자아예요. 에고예요.
그리고 혼백은 뻗어나가는 힘의 중심이 혼백입니다. 자아는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만 혼백은 행동을 일으키거나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즉 에고와 혼백이 하나가 된 상태가 바로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좀 해볼까? 이건 뜻이 아니죠. 왜냐면 자아가 잠깐 생각한 것 뿐이에요. 자의식이. 예. 그래서 그런 건 뜻이 아니고 내 뜻을 펼쳐라. 이렇게 말할 때는 내 뜻을 펼쳐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심사숙고한 결과를,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심사숙고한 결과를 혼백과 하나가 되어 그걸 혼백하고 일치시켜서 전 우주에 내보내면 그와 같은 파장과 하나가 된 세상을 현실로 끌어들여라 하는 것이 바로 뜻을 펼쳐라 라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조금 까다롭죠? 자, 여러분들이 꼭 하고자 생각하고 생각해서 꼭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자연히 그거를 꼭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혼백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백하고 여러분들이 꼭 하고자 하는 것하고 일치가 돼요.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혼백이 그것을 우주에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혼백은 그걸 끌어와요. 왜 끌어오느냐? 끌어온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솔 하는 파장을 내보내면은 솔에 해당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끌어오는 겁니다. 그게 혼백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뜻을 이루는 비법이에요. 이렇게 자의식이라고 하는 자아가, 여기서 자아는 에고입니다. 자의식이라고 하는 에고가 영혼의 중심인 혼백과 일치하면 끌어들이고, 또 일치하지 않으면, 혼백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좋니? 온갖 좋다는 것들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 저기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 다 나이트클럽 가서 놀다가 보니까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삶을 이렇게 여기저기 좋다고 하는데 이끌려가서 사는 삶을 수동력이라고 하고, 자기 혼백이 뜻을 통해서 혼백이 이 세상을 끌어들이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끌어들이는 삶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수동력은 자기 자신이 딸려가는 거고, 능동력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끌어오는 힘이 능동력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뜻을 이뤄서 철이 들어서 뜻을 세워서 살려면 반드시 능동력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능동력으로 사는 삶을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변한다는 것. 그러니까 역이라는 것은, 능동력은 내가 원하면 세상이 변해서 나한테 딸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동력은 내가 변해서 세상에 딸려간다 라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세상에 이끌려 놀기도 하고 또 방황도 하며 자신의 중심을 잃고 삽니다. 그러다가 차츰 세상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세상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놀러 가고 싶으면 거기 와고, 아니다 내 인생을 해서 놀러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자기와의 싸움에서 드디어 자기 중심이 확고해지면, 그런데 안 가, 그리고선 확고해지면 이때부터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딸려가면 철이 덜 드는 거고,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하더라도 내 지금 입장하고 별 관계가 없으면 전혀 외면하고 보지 않는 것이 철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가, 수동력일 때는 세상이 주인이죠. 내가 종이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가 드디어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능동력은 내가 주인이에요. 세상은 내 종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끌어들이고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것뿐이에요.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삶이 방황이라면 자신의 중심인 혼백의 뜻으로 세상을 이끄는 삶을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철입니다. 저 친구는 철은 안 들었는데 다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흡혈귀인가 봐요. 예. 저 친구가 누군지 아시죠? 다 하겠대 지가. 그리고 이와 같은 인생을 능동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역은 바꾼다는 뜻으로 내 뜻대로 세상을 바꾸면 능동력, 또 세상이 나를 바꾸면 수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능동력으로 살아야 하는지 수동력으로 살아야 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한 한 젊었을 때일수록 좋습니다. 한 24살 때부터 능동력으로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처음엔 조금 어설플 때도 있죠. 그러나 세상을 알고 능동력을 갖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그 전에는 보이지 않고 딸려온다며요. 그럼 여기저기 당하게 돼요.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시면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은 자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마음은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마음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잊어버립니다. 내 자의식이 지금 뭘 해야지. 근데 갑자기 저기서 서리풀에서 무슨 쇼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심이 가면 지금 뭘 하려고 그랬던가 하는 걸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자의식은. 그러나 정말 원해서, 정말 내가 원해서 생각하고 생각하여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결과가 분명하면 그 원하는 결과는 영혼의 중심인 혼백과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아무리 나를 꼬셔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치가 곧 뜻인 것입니다. 뜻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나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으면 그게 바로 뜻이 서 있는 것입니다. 뜻은 이렇게 원하는 자의식과 영혼이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뜻은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뜻이 쓰면은 그때 영혼은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끌어요. 이거는 어떻게 끌어오는지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정말 초과학적으로 끌어와요. 필요하면 다 끌어와요. 하여튼 이 우주 어디에 있는 것들이 다 끌어옵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은 내 생활을 자유심히 보시면은 아 이런 게 다 끌어오는 거구나 하는 걸 틀림없이 아실 것입니다. 그 어디서 구하셨어요? 난 다 끌어와요. 어떻게든 와요. 이렇게 뜻을 세우면 영혼은 그 뜻을 전 세계의 파동으로 전합니다. 파장이 다 흘러나가요. 그러면 그 파장과 같은 물체를 만나거나 아니면 파장과 같은 세상을 혼백이 끌어들입니다. 그럼 세상 전체가 오는 거죠. 이때 혼백이 끌어들이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혼백이 끌어오는 힘이 사이파워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파워가 뜻을 현실에 나타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이파워가 여러분들의 현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나타나게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공한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이파워가 끌어들일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을 사리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잘 안 될까? 잘 안 될 때는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자동차를 사야지,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자동차는 생각했어. 근데 어떤 자동차인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못 끌러와요, 사이파워는. 어떤 차라는 게 분명해야 돼요. 색깔은 뭐고, 모양은 뭐고, 뭐 예를 들면 벤츠, 뭐 E300, 뭐 20, 그 모양까지 분명해야지 끌어오지. 흐리멍텅하면 못 가져오죠.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데.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 배우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끌어옵니다. 이 힘은 위대한 거예요. 이게 우주의 힘이에요, 이게.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혼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뜻이라 하며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을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성공시키는 힘을 사이파워,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을 능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능동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원하는 뜻을 현실에 이루는 비법입니다. 이와 같은 비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뜻을 세워 여러 번 반복해서 자꾸 이 강의를 들으시면 반드시 그 비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럼 손자 병법입니다. 사비 이익 비자 진야, 사괴 이강 진구자 퇴야, 경거 선출 거기 측자 지냐, 무약 이 총화자 뭐야. 적의 언행이, 적분의 언행이 겸손한데 겸손하면서 더욱 방비하는 것은, 그런데도 뭘 자꾸 방비해. 말은 겸손하게 하면서 하는 것은 진격할 뜻이 있다는 것이고 곧 쳐들어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안심해라. 우선 내내 이러다 방비를 단단히 해놓으면 곧 쳐들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말이 강경하고 이 때려 죽일 놈 불바다를 만들어낼 거야 뭐 이런 초강경한 말을 하면서 진격할 기세를 보이는 것은 후퇴할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강경하고 진격할 기세를 보이는 위대한 지구의 인이 있죠. 누구예요? 네, 정은이, 정일이, 하여튼 그 김간에는 하여튼 무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그 인간들은 뻑하면 불바다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거는 후퇴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거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전차가 먼저 나와 측면에 배치되는 것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며, 경전차들이 나와서 측면에 배치하면 그 진을 치고 있는 것이며, 약속도 없는데 또 갑자기 화해를 청하는 것은, 잘해보자고 화해를 청하는 것은 음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음모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꼭 걸려 들어가는 게 저 우리나라의 저 아저씨입니다. 분주 이진 병거자 기야, 반진 반퇴자 유야. 적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전차를 배치하는 것은 공격을 기약하는 것이고, 또 반은 전진, 반은 후퇴하는 것은 아군을 유인하기 위함이다. 우리 마음은 겉마음과 속마음이 있습니다. 조국의 심정은 속마음, 그러나 드러난 현실은 겉마음입니다. 심정, 내 아내를 위해서, 이건 속마음이고,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하는 마음은 겉마음입니다. 아니면 속마음은 또 욕심, 또 겉마음은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그 욕심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진심을 말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저렇게 거짓말 잘하는 것도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말끝마다 거짓말이 튀어나오는지. 현실을 위해 속마음을 숨기고 겉마음을 써야 하는데 수동력들은 그것을 능란하게 구사하지 못해 그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몰라요? 그거? 모르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내가 다 그냥 컴퓨터로 나오듯이 내가 다 가르쳐 줄게요. 조국은 무슨 마음 가지고 있고 뭐 하려고 그러다 다 가르쳐 줄게요. 그거 보면 몰라요? 적의 언행은 겸손한데 더욱 방비하는 것은, 말은 겸손하면서 더욱 방비하는 것은 그 속마음이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정은이처럼 큰 소리를 치며 어디서 그 깡통 같은 거 몇 개 갖다 놓고 로켓이라고 쏘면서 좋아서 웃으면서 큰 소리 치며 곧
때려 부술 것 같은 겉마음은 가진 것이 없어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또 친한 척하며 갑자기 화해하는 것은 무슨 음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전화도 서로 설치해놓고 거의 안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전화가 와요. 친한 척하면서. 그런 무슨 음모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쉽다 이거예요. 적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무기를 배치하는 겉모습은 그 속마음이 공격을 기약하는 것이며, 또 반은 나왔다 반은 들어가는 겉모습은 아군을 유인하기 위한 속마음인 것입니다. 갈머리들은 이렇게 겉모습을 통해 속마음을 드러내고, 갈머리들은 겉모습을 통해 속마음을 드러내고, 또 올머리들은 속마음을 자제하여 원하는 현실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머리로 사셔야 합니다. 삶과 인생, 이것은 올머리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